지난번에 딱 한 줄 가지고 2시간. 예. 첨이 제일 중요합니다. 첨이 전체의 줄거리를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 문장 아직 끝도 안 났는데요. 유붕자원방내. 예. 붕은 친구이죠. 붕. 친구가 있다, 있을 유자. 그 유자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벗들이 이렇게 해요. 벗들이. 그 한문투는 한자, 석자를 싫어합니다. 두자, 넉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이 한 글자일 때는 그냥 유자 이런 걸 넣습니다. 한문 문장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거 어떤 뜻일까요? 밝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체로 명나라입니다. 한 글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자로 만들려다가 보니까 이거를 넣는 거죠. 유송 이러면 송나라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붕은 벗이 있어가 아니고 벗들이 먼 지방에서도 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자자는 코입니다. 코. 코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코죠. 코. 요 밑에 요거는 개죠. 개코. 이게 냄새입니다. 냄새. 취자. 코가 하는 일은 숨 쉬는 거죠. 이 자자는 그 숨하고 관계 있는데요. 숨은 저절로 쉽니다. 그래서 저절로라는 뜻이 있고, 스스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뜻이 있고, 태어나서 코에 숨 들어가고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터, 스스로, 저절로 세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오면 스스로, 저절로라는 부사가 되고요. 명사가 오면 부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 지방에서부터 하니까 먼 지방에서 이러면 됩니다. 먼 지방에서. 또는 여기서 잘라가지고 먼 데서 시방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먼 곳에서 온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읽으니까 이 생각보다 생각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기뻐집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바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얼굴이 자꾸 좋아지네요. 기뻐 보이네요. 뭐 이럽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무슨 책입니까? 논어라는 책입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나요? 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도 가면 안 돼요. 이런다고요. 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벗들이 자꾸 오는 거죠. 먼 데서도 온다. 그럼 가까이에서도 오고 먼 데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즐겁지 않은가? 아주 한 사람이 와도 즐겁지만 많이 오면 더 즐겁죠. 함께 여럿이 하면 더 즐겁습니다. 그 노래방 혼자 가서 노래해도 뭐 기쁘겠죠. 근데 친구끼리 어울려서 하면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이렇게 점청되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즐거워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더위에 비 오고 하는데 뭐 그런 데를 갑니까? 할 일 없으면 낮잠 자는 게 낫지.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면 돈 됩니까? 돈은 안 돼. 그런데 왜 갑니까? 이렇게 몰라주고 비난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가지 말지 뭐. 예. 비도 오고 하는데 거기 왜 가나 뭐.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그 논어를 공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고 하고 몰라준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마치 뭐와 같으냐. 그 말기 중증 환자가 약을 찾으러 가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 거죠. 내주와서 가는 겁니다. 내가 약을 찾으러 가는데 그 약 먹어서 뭐 하냐? 바보같이 거기 왜 가냐?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오겠죠. 예.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요 남들이, 사람은 남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건 남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요 온자는 이게 마음이고요. 요 온하는 거는 요 따뜻하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따뜻한 건 좋은 건데 이거는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받지 않으면, 화가 안 나면, 그러면 뭐냐? 또한 군자스럽지 않느냐, 군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군자스럽지 않느냐. 군자, 요 불자는 뒤에 동사 또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으면 군자를 동사로 해석하면 뭐 군자의 노릇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형용사로 해석하면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사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비자를 쓰면 됩니다. 비군자, 군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비인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아니다. 불인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불인. 사람답지 않다. 사람 구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군자란 뭐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안 나면, 열받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느냐, 군자답지 않겠느냐, 군자답지 아니한가. 군자가 뭐냐? 군자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을 사람 또는 짐승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인은 좀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네가 인간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 새끼냐 니가 이러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큰일 난답니다. 사람에 대한 그 개념이,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이란 우리 어릴 때 배웠지 않습니까? 서서 다니고 말할 줄 알고 불을 사용하고 또 뭐 요리해 먹을 줄 알고 말을 하고 집단 생활하고 뭐 등등이 사람인데,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 맞잖아요. 서서 다니죠. 말할 줄 알죠. 사람 맞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인간이냐라고 했을 때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 종류로, 사람과 짐승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물으면 어디에 속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딱지 붙이라, 길에 가서 이렇게 사람, 짐승 어디다 붙입니까? 여기 붙이죠. 군자냐 소인이냐, 여기 군자다 소인이다, 이제 어디다 붙일까요? 좀 고민되죠. 그렇죠? 그래도 여기 붙일 확률이 좀 높아졌죠. 부처다, 중생이다, 이제 어디 붙입니까? 부처에 뭐 붙이죠? 여기 붙이겠죠. 중생이 소인이고 짐승입니다. 짐승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군자냐 소인이냐? 우리는 모두 하나로 살고 있을까?
남남인 줄 알고 살고 있을까? 지난 시간에 모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건 머리로 아는 거고요. 몸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느냐, 경쟁하면서 사느냐, 머리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알지만 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수영하는 법을 배운 거하고 같습니다. 수영하는 법 배우면 금방 알죠. 근데 깊은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는데 왜 못 들어갈까요? 머리로 알지 몸으로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몸으로 수영하는 법을 알 때까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시습 이렇게 연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연습이 덜 됐기 때문에 모두 하나인 줄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은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여전히 경쟁하고 있죠. 영원히 산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늙어 죽는다라는 생각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무한한 행복이 아니고 아직도 불행을 느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군자라고는 못하죠. 소인이죠. 소인. 소인 중에는 두 종류의 소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소인. 대학에서 한번 다뤘지만 복습입니다. 소인 중에 철저한 소인이 있고요. 하나는 어떤 소인이 있느냐? 철저하지 못한 소인. 바로 군자 되고 싶은 소인.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철저한 소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아느냐? 철저한 소인이면 안 오십니다. 아무리 권유해도 안 오십니다. 돈 안 되는데 왜 갑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준다면 오겠죠. 그러나 철저한 소인은 이런 돈 안 되는데 득되지 않는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한 소인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왜 왔느냐? 군자 되고 싶은 소인입니다. 왠지 인생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 노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라는 노래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참 처절하게 부릅니다. 그 장사익이라는 가수가요. 산다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잘못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방황을 해봤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인생길, 지금과 다른 참된 인생길이 어떤 건지 관심이 간다고요. 그래서 오시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자 되고 싶은 소인이다. 군자 되고 싶은 소인은 아직은 군자 아니지만 조만간 군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비군자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요. 공자가 제자들한테 하는 군자라는 말은 예비군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비라는 말을 생략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뭐냐? 예비군자. 예비군자니까요. 군자 되고 싶은 소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군자가 될 거다. 조만간 사람이 될 거다. 조만간 부처가 될 거다. 예비군자는 군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군자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꿋꿋하게 초지일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남이 몰라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열받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예비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어 제1장, 학위편 제1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은요, 제2장으로 가면 유자왈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가 아니고 바로 두 번째 유자가 나왔습니다. 유자. 성은 유, 이름은 약입니다. 유약. 자는 자유, 43세 아래의 제자입니다. 왜 공자 다음에 바로 유자가 나왔을까? 설들이 좀 있는데요. 그 유자가 공자를 제일 많이 닮았답니다. 얼굴이. 그래서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우리 유자를 공자처럼 모시고 모임을 계속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이 닮았다고 그럴 수는 없다. 이래서 그 안은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얼굴이 닮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어를 편집하는 제자들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유자를 앞에다가 이렇게 내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유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됨이, 위인하는 건 사람됨이죠. 사람됨이 효제,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해치기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호범상, 윗사람 범한다는 건 해치는 겁니다. 윗사람한테 덤비는 거죠. 윗사람에게 덤비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선자가 물고기하고 양하고 함께 있는 거죠. 양이 물고기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양은 바위 틈에 있어야지. 물고기 옆에 있으면 악어한테도 잡혀 먹히고요. 또 그 들판에 있는 이런 그 늑대나 뭐 이런 거한테 잡아 먹힙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옆에 양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드물다라는 뜻이고, 고운 것이 드물기 때문에 곱다라는 뜻도 됩니다. 선. 그러니까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요 제자는 아우제자인데요.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공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다고 형에게 공경한다, 이런 뜻인데요.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에게 덤비기 좋아하는,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만들기 좋아하는 자는, 난을 만든다는 건 난을 일으키는 거죠.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는 미지유야, 있지 않다. 요거는 미유지, 갈짓자는 그런 일은 있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요 미자는 정확하게는 아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 않다. 그런 일은 아직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요 미자가 부정하는 말이고, 이것이 타동사고 이것이 목적어일 때 목적어와 타동사가 바뀐다, 이런 문법적 설명을 합니다. 부정하는 말, 타동사, 목적어가 올 때는 목적어와 타동사의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미지유, 이렇게 해요. 미지유. 이런 문법적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한국식으로, 이걸 어순으로 한국어로 하면 그런 거 있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있다, 여기 한국 어순이죠. 그런 거 있지 않다, 요것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한국 어순으로 하려면 지유, 미자가 여기 와야겠죠. 지유미. 그런데 요 미자가 부정하는 말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것과 이것은 한국 어순이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마는데요. 그런 거 있지 않다. 이렇게요. 문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냐.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우리 민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고대 문장은 한국 어순으로 해석하면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순으로 해보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군자는 무자, 힘쓸 무자. 군자는 힘쓴다. 근본에,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이 되면 길은 생긴다. 방법은 생긴다. 효와 제는 조성스럽고 공경스럽다는 것은 인을 하는 근본이다. 인을 하는 근본이다.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기자는 아마도 이런 뜻이 됩니다. 추측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인을 하는 근본일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조금 공자와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라면 여기서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운 원인이 뭘까? 원인이 이 유자는 아래 사람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아래 사람들한테 문제 있다. 왜? 위 사람한테 자꾸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하지 않냐? 말은 되죠. 근데 공자라면 아래 사람한테 문제는 왜 생기느냐? 그걸 또 따져야 됩니다. 아래 사람한테 일어나는 문제는 위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근본 문제는 위 사람한테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됩니다. 저 집에 애들이 무진장 불손하다 라고 한다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집에 부모한테 있습니다. 저 집 애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그 집 부모가 거짓말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는 윗사람한테 있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 혼란 이렇게 되는데, 유자는 혼란에 초점을 두고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까 봤더니 그 원인이 아랫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어떻게 하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랫사람들이 효도하고 윗사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오늘날은 사회가 혼란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법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법을 더 강화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 해결책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자꾸 덤벼서 그렇다. 이것이 원인이고요. 더 근본은 윗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길은 생긴다. 방법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이 떠드는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점잖게 쳐다보고 좀 조용하시죠. 이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도 그걸 연구합니다, 이제. 이 떠드는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똑같이 점잖게 쳐다보면서 조용히 하시죠. 뭐야 임마 이래가지고 얻어터지고 혼나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 왜 그럴까? 왜 그 사람은 되고 난 안 되냐? 그 사람은 얼굴에 표시는 안 해놨는데요, 태권도가 구단입니다. 그것이 딱 보는 순간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된 거지. 저는 태권도 태자도 모르는데 그게 되나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 갖는 것이 뭐냐? 방법입니다. 소위 노하우라는 거.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성공 방법, 취직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래서 방법에 굉장히 매달리는데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뭐, 취직할 때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취직된 사람한테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해라. 그걸 외운다고요. 외워가지고 이제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외우는 걸 이렇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까먹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예. 똑같은 대답을 해도요. 그 사람의 표정, 인상 다 다릅니다. 앞에 합격한 사람은 벌써 얼굴을 보는 순간 믿음이 가고요. 중후하고 그리고 말도 당당하고 점잖게 말을 했는데 말은 똑같이 했는데 경박하고요. 도무지 못 믿을 얼굴을 하고 이러면 그 똑같이 아무리 답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 사람의 그 근본 문제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앞 사람의 얼굴, 앞 사람의 마음, 앞 사람의 표정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 며칠 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게 참 막막합니다. 그죠? 막막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고요. 어떻게 합격했냐? 그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해봐. 안 되죠, 그거. 그래서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방법을 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나온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확립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 9단만 되면 꼭 그 방법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좀 거칠게 시끄러워 이래도 되고요. 조용해야 돼 이래도 되고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 정말 아닌데요. 오늘날 계속 방법을 추구합니다. 노하우 그렇죠. 인문학 강좌 갔더니 뭐 성공하는 몇 가지 방법 이런 거 또 성공 사례 이런 거 성공한 사람 모시다가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 사람도 방법만 계속 이야기하죠. 근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요 기본이 볼리비 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리비 도생 근본이 확립되면 방법이 생긴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논어라는 책은 그 사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기본을 설명해 놨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아볼까? 논어에 있겠죠. 논어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공자 말씀하셨다. 교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영색 고을 영자입니다.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 교은 영색이죠. 그런 사람은 드물다.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 드물다. 요 의자는 조사입니다. 끝나는 말입니다. 드물다. 뭐가 드물죠? 사람들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이 드물다. 그러니까 요 인이 앞에 와야 되는데요. 교원영색 인선의 이래야 되는데 강조하느라고 뒤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어. 뭐가요? 인이. 인은 한마음, 본래 마음, 양심, 본심.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 보는 기본인데요.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 가끔은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노크도 땅땅하지 않고 조용하게 약간 합니다. 예,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문도 살짝 열고 들어옵니다.
차림새도 깨끗하고요. 말도 아주 예의 바릅니다. 교수님 이러고 들어옵니다. 대개 어떤 사람일까요? 뭘 팔러 온 사람, 뭘 부탁하러 온 사람, 뭐 가입하라고 온 사람,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대개 우리는 사람 볼 때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이러면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너는 이거 읽으면요, 그런 사람이 욕심 채우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너는 요거까지만 읽어도 우리 정치가 좀 바뀔 겁니다. 되게 이렇게 정치인들 이제 토론회 하고 이럴 때 보면 되게 말 잘하는 사람, 예, 토론할 때 지지 않고 막 상대를 공격해서 막 상대를 몰아세우는 사람, 아, 저 사람이 훌륭하구나. 너는 읽으면 아니죠. 예, 말을 교묘하게 잘한다. 깔끔하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늘 마음이, 양심이 적다. 오히려 말을 버벅대고요, 좀 깔끔하지도 않고 좀 촌스럽고 이런 사람이 더 낫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한 5시 됐나요? 노 교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한참 30대, 40대 초반인가 이럴 때요. 5시 새벽에 전화 오는 건 조금 그래도 아무리 후배라도 좀 결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새벽 일찍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둥 그런 말이 일치 없어요. 이 교수, 예, 뭐 여차여차한 책을 낸 적이 있는가 이래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내주지 않겠는가? 아, 하나 보내주시오 이래요. 그걸 또 더욱더 결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미처 아직 못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죄하고요, 바로 그날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있다가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저술상을 받으러 오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사위원이에요. 예의 차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없이 다가오는 사람 중에 잘 봐야 됩니다. 은혜 끼치는 사람은 대개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대개 그럴 때는 이제 그 결례라고 이제 싫어하기 쉬운데요, 그럴 때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일본에 가면 그건 아주 확실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처음에 이제 일본에 가면 거기는 입학 허가서 안 내줍니다. 연구생 허가서를 주는데요, 가서 이제 한 1년 공부하고 입학시험 봐야 합격이 되면 이제 학생이 되는데요, 처음에 가면 선배고 교수고 간에 아주 깍듯합니다. 이군 안 그러고요, 리상 이러고요, 오늘 그 건강은 어때요? 날씨는 어때요? 뭐 이렇게 아주 존칭을 쓰고, 선배도 그럽니다. 근데 선배라는 건 되게 나이로 치면 더 어리거든요. 그 여기서 뭐 대학원도 다니고 군대도 가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지도교수 될 사람한테 말이 확 달라집니다. 이군 딱 이러면서 무서운 얼굴이 돼가지고요, 그 상당히 꾸짖는 말을 합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던가 이러고요, 8시에 그렇게 늦게 일어나 뭐 이러고요. 그러고 나면 선배들이 갑자기 말을 다 반말로 바뀝니다. 이군 또 이러고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되게 그런데 그 선배 멱살 잡고 싸웁니다. 네가 몇 살이냐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반말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그 유학생들한테 그거를 이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속으로 기뻐하라. 당신은 합격한 거야. 예. 합격시켜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무섭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도 무섭게 나옵니다. 후배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올 때, 그때가 오히려 그 기뻐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요, 아주 친절하고 말 곱게 하고 이렇게 그 깔끔한 태도로 다가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 말 잘하고 이런 사람 뽑아놓으면 속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석 줄만 읽어도 사람 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치 이야기인데요. 중용에는 정치의 9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거는 국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이야기. 하나 건너뛰었습니까? 하나 건너뛰었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정자왈. 요거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정자는 이름은, 성은 정이고 이름은 참입니다. 이게 삼자인데요. 이게 참이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삼 그러는데 또 까다로운 사람은 정삼이라 그랬다가 또 무식하다고 혼나기도 하는데요. 정삼. 근데 엄밀하게는 정참입니다. 정참. 자는 자여 노나라 사람이고 46세 아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는 앞부분에 또 유자 다음에 정자가 또 등장을 할까요? 정자는 머리가 좀 둔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10번 읽어와 그러면 막 50번 읽어오고 이런 사람이죠. 10번 쓰라 그러면 50번 쓰기도 하고 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도 많이 하고요. 그때는 이제 종이는 없었지만 이런 그 무슨 나무판이나 이런 데 이제 붓을 가지고 노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요. 머리가 천재인데요. 공책이 없어요. 너는 왜 공책이 없냐? 나는 없어. 근데 수업 끝나고 보면 다 외우고 있어요. 저렇게 천재가 있냐? 정말 천재인데요. 근데 그 외우는 게 1년, 2년은 안 갑니다. 저는 그래도 그만큼 천재가 아니니까 공책에 열심히 쓰거든요. 저도 잊어먹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있다고요. 그래서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모이고 또 그 제자의 제자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우리 공자 선생님이 공자께서 남기신 그 이야기들, 말씀들 한번 책으로 엮어보자. 그러면 누가 제일 돋보이나요? 필기 많이 한 사람이 돋보이죠. 그래서 정자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논어에 정자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관여했을 겁니다. 왜냐? 정자한테 필기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정자를 좀 앞에 내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자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 세 가지씩 내 몸을 살핀다. 이것은 반성한다 이런 뜻인데요. 반성한다. 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얻는 데는요.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욕심을 없애는 거고,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라는 것이 대개 욕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욕심 속에 나라는 게 들어 있어서 욕심을 없앤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나를 없애야 하늘 마음이 돌아오는데요. 나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나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왜 이런지. 나는 이러면 안 돼. 이런 반성을 잘 해야 이제 하늘 마음이 돌아오는데요. 그 반성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는 사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큰 부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명예가 굉장한 사람, 하여간 뛰어난 사람이 반성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났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뭐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기처럼 어렵다고요. 왜? 잘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비운 자, 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러는데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나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못났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없앨 수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얻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사람 중에는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은 훌륭하잖아요. 또 기부 많이 한 사람도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기부 많이 한 사람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해가 될까? 자기 잘나고 싶은 포장을 한 거죠.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난 훌륭하다. 난 기부를 많이 했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포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반성할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럼 기부 안 해야 진리를 얻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음속에 내가 훌륭하다는 생각 없이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기부할 때도 봉사할 때도 봉사했다는 생각 없이 기부했다는 생각 없이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포장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반성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반성입니다. 반성. 참회라는 거고요. 참회. 그래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자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위인모의 불충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뭘 일하는 겁니다. 모의하고, 모의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계획을 꾸미고 뭐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충은 요 속에 있는 마음 이런 뜻이니까 본심입니다. 남을 위해서 일을 꾸미면서 본심으로 안 했는가? 혹시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반성합니다. 저는 이거 논어를 정말 읽고 또 읽었는데 이거 잘 안 됩니다. 남의 일을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본심으로 내 일처럼 했느냐?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 석사, 박사 논문 심사하면서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시원찮게 써오는 논문은 며칠 걸립니다, 이거. 빨간 펜을 가지고요. 고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좀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내 논문이라도 그랬을까? 이 반성이 됩니다. 사랑스러운 제자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고 막 힘들고 귀찮아지고 이 장면이 생각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하는데 본심으로 하지 않고 욕심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이거는 나와 남을 구별해가지고 내 거 챙기기 급급한 소인의 방식인데요. 참 그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일을 내가 하면서 내 일처럼 하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붕은은 친구입니다. 친구와 사귀면서 믿어온 마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친구 사귈 때 되게 욕심으로 사귀기가 쉽습니다. 누가 돈이 많은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고요. 누가 유명하냐? 누가 높은 고위직이었던가? 그 사람 옆에 가서 사귀고 싶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좀 옆에 안 가고 그런 적은 없었는가? 그런 것은 되게 욕심으로 사귀는 겁니다. 사람 사귀어서 내 득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데요. 욕심이 많을수록
차별을 합니다. 내한테 이로운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고, 불리한 사람을 이제 사귀기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열심히 이제 사귀는데 왜 사귀었냐 봤더니 그 사람 삼촌이 재계에, 정계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귀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저께 그 삼촌 돌아가셨다. 나도 돌아서는 거죠. 사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새 되게 그렇습니다. 그죠? 되게. 그래서 믿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친구 못 믿습니다. 되게 욕심으로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 욕심을 버리고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모였기 때문에 친구 사귈 때 욕심으로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모두 하느님의 얼굴인데요. 내 욕심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매일 친구를 만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남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친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두 가지 반성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선생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 그거는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알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고 게을렀지 않았냐. 전해주신 말씀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를 쉬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이 반성이 바로 진리를 얻는 출발점이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앞에 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